자, 네, 이번에는 653번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의 내심의 좌표 한번 구해보시고, 655번 직선이 주어졌을 때의 내심의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귀찮아도 얼른 해보세요. 53번, 55번 하고 나면 원방으로 넘어갈 거예요. 덥지 않나? (53번) 55번 왜냐면 지금 7시 53분이거든. 숙제였어도 다시. 여기 펴보지 마. 다시 계산해. (53번) (55번) 해봐. 왜 구해? 2분의 1 다시 해봐. 그러지 말라고. 지금 내심에 좌표 구하잖아. 아니 그래요.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A랑 B랑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그래프를 아니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래도 한 번쯤 그건 알죠. 모르잖아. 그리고 뻥치지 마. 이런 이등변 삼각형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 내심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가 4고 여기 같은 경우는 5니까 5대 4로 내분하는, 즉 3분의 5, 5,3분의 5.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무작정 풀지 말고, 그건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은 회전 이동을 하나 분리했죠. 회전한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 회전시키는 문제. 옛날에 회전변환이라는 걸 행렬에서 배웠었지. 근데 지금은 안 배우지. 아쉬워? 자, 655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려 본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앞에서 한 것처럼 세변의 길을 다 알고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5대 3이니까 이걸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거 대 이거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내심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 노란색으로 쓴 저 방법을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원점 여기 있어. x, y라고 하겠습니다. x, y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5분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 자, 0,0하고 x, y가 이 직선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어요. 0,0 넣었더니 마이너스야. 너 마이너스구나. 그럼 앞에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줘. 자, 그 다음에 이 직선 가지고 해볼게요. 이 직선 마찬가지로 5분의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0. 0,0을 여기다 넣었더니 마이너스야. 너도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는 2. x는 2는 되게 쉬워. 자, 이렇게 했으니까 x좌표 x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는 x-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는 손쉽게 넘겨서 x-7y-5는 0이라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서 4x-3y-20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9x-3y 마이너스 30은 0. 3x-y 마이너스 10은 0. 얘하고 얘를 교점을 구하면 내심의 좌표가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교점 7배에서 빼. 그러면 20x 7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70 x좌표는 5, 4, 20 4분의 13. 4분의 13을 여기 넣든 여기 넣는 게 좋겠다. 4분의 13을 여기다 넣으면 4분의 3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3,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내심의 좌표.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고요. 657번 같은 거는 너네들 한번 이게 무슨 정리인지 아무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와, 그냥 던지는 거야?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학교 포인트 문제들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학교 포인트 문제들은 704번부터 있는 이 학교 포인트 문제는 의무 아니에요. 의무 아니니까 일단 과제부터 하세요. 자, 그 다음 원방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줬네. 333페이지 원의 방정식. 자,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 하면 원의 방정식 뭐 표준형인, 일반형인 이런 거는 옛날 용어니까 그냥 원의 방정식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웬만한 2차식에서는 다 해결이 돼요. 원 같은 경우도 일종의 2차 곡선입니다. 이러한 2차 곡선은 직선하고 가지고 놀 때 판별식을 이용하면 다 돼요. 접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그 중에서 원은 특별해. 그래서 원은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그리고 이 반지름 둘 사이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접하는지 혹은 안 만나는지 혹은 뚫고 지나가는지. 뚫고 지나는 경우를 무슨 선이라고 해요?
아, 그쵸. 또 그렇게 탈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탈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잔인한 용어지만, 그죠? 뚫고 지나간다. 이게 할이라는 거지. 할. 네. 하나씩 깎아도 돼요.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원의 접선의 방식. 원의 접선의 방식. 자, 접선은 언제나 1, 2, 3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차 곡선은 언제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접선의 방식을 구해봐야 되는데 1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x1, y1에서의 접선. 너무나도 유명하죠? 자,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유도해보겠어요? 태권도는 해도. 자,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이 점이 x1, y1이면 이거하고 수직이잖아. 따라서 요게 기울기가 x1분의 y1이야.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양변에 y1을 곱했더니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얘 보고 넘어가라고 했더니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접선의 방식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한 거는 어떤 거냐? 만약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어찌 되나요? 이렇게 써주세요. 얘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x1, y1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조금 편하겠죠? 자, 두 번째. 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n이라는 값이요.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접선의 방식 누가 봐도 두 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메인은 얘예요. 0,0에서 이 직선, 즉 mx-y 플러스 n은 0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었더니 n의 절대값이 되고 이게 r이래요. 따라서 n은 뿔마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하나 더 하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외부 해석은 외부에 있는 한 점 PQ 해석은 접선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때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놓고 B가 반지름 I과 같다. 이거 이용하면 M가 두 개 나올 거야. 무조건. 응? 왜? 알겠죠? 외부의 한 점에서 근 접선. 제가 예전에 이제 너희들 혹시 1부는 저랑 2차 곡선도 배워봤으니까 2차 곡선 배울 때 이야기했죠. 외부의 한 점에서 근 접선은 무조건 기울기 버전으로 간다고 했어 안 했어? 그죠?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해서 그냥 이거로 일반화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자, 원이기 때문에 극선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외부의 한 점 P, Q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각각의 접점을 x1, y1이라 한다. x2, y2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따라서 x1x 플러스 y1y는 r제곱과 x2x 플러스 y2y는 r제곱의 교점이 p, q예요. 즉 p, q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둘 다 성립해야 돼. 자, x1 곱하기 p 더하기 y1 곱하기 q는 r제곱, x2 곱하기 p 더하기 y2 곱하기 q는 r제곱. 자, 이때 이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보시다시피 px 플러스 q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게 뭐라고요? 극선이라고. 됐죠? 근데 왜 저걸로 넘어가요? 뭐? 여기서 왜 저걸로 넘어가요? 이걸 왜 갑자기 바뀌느냐?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뀐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무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어이가 없네. 이거 아시죠? 나도 이거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게 한참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라기보다 느낌이 와야 돼요. 아니 근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왜 필요하지? 이 직선에 x1, y1 지나 안 지나? 그냥 x2, y2 지나 안 지나? 그냥 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 말고 또 더 있어? 그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관이야. 직관 제 야구장이 때문에 직관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럴 때 아니면 다시 한번 참 자주 하는 멘트인데, 이럴 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론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실제 학기 중 들어가지고 이런 설명을 한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거의 되지. 그리고 그게 맞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야지. 자, 그 밑에 있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하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직선에서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거 자주자주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그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 표현하기. 라는 원과 라는 원이 있어요. 근데 두 원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원방을 표현하는데 가장 제격인, 이거는 약간 이 방식에 딱 적합한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h값이 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원들, 왜냐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가 어떤 값을 가져도 이 원은 표현할 수 없고요. 이 원은. 그 다음에 h가 뭐면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면, 그럼 h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이 두 원이 만약
안 만나면 근데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이면 접하는 거예요? 뭐? H가 마이너스 1. H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된다고. 아,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안 만나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도 직선의 방식이 나오지. 두 원이 안 만나는데 생겨난 H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강력값이 같은데요. 그쵸. 그게 요렇게 거기 뭐라고 써놨죠 제가? 근축이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몰라도 돼. 솔직히 아까 여기서 극선이라는 표현도 몰라도 돼요. 맨날 극선, 근축. 자, 그런데 근축이란 뭐냐? 이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접선의 길이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이해되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야야야.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O, A, P 이렇게 했을 때 AP 제곱이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P 제곱은 OP 제곱 마이너스 OA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OP 제곱은 뭐냐? 2원이라고 해봅시다.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편의상 얘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훨씬 편하니까 좀 너희들 알아들게. 여기는 a, b가 되고 여기는 단지로 r이 되겠죠. 그러면 OP의 제곱이라는 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5a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r 제곱이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AP 제곱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걸 이쪽으로 넘겼을 때의 식이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같다? 저기 있는 식들로 표현하면 는 요걸 풀었을 때 나오는 직선이 이 근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될까? 두 원까지의 뭐가? 접선의 길이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게 하나의 원의 방정식에서 또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뺐을 때의 나오는 직선의 방식입니다. 근데 왜 직선이 안 나와요? 뭐가? 왜 직선이 나와요? 그거는 얘한테 물어봐. 왜 직선이 나오냐고. 너는 자꾸 저는 해석기하로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자꾸 논증기하로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논증기하. 필요가 없다니까? 왜 직선이냐? 너 생각도 안 해봤어. 왜? 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그래, 해석기하가 여기에서는 더더욱 필요하고 논증기하가 아주 가끔씩 필요해.
오히려 거기서는 그 질문이 아니라 왜 직선이냐라는 질문보다도 저 성질이 여기서도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도 같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응? 얘 한 점 PA, PB 이 접선의 길이가 같겠냐 다르겠냐? 너무나 당연히 같죠?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둘 다. PA의 제곱도 이거 곱하기 이거고 PB 제곱도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 간단하게 필기하시고 그 밑에 있는 공통접선의 길이는 우리 너무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개념이니까 자 정리되시면 이제 원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다 정리되시면 바로 46, 47번하고 풀어볼게요. 46, 47번. 46, 47번. 알겠냐? 왜 얘는 왜 심이 없어? 있어요. 없는데? 대단했다. 지울 때 못 버티겠니? 이거 꽉 누르고 지워야 되는데? 네.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외심은 어떻게 구해요? 두 선분의 수직이동분선의 교점 혹은 그 점에서 꼭지점 AB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둘 중에 뭐가 나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건 원방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다 세 점을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비추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수직이동분선의 교점 아니면 x, y라고 잡고 a, b, c까지의 거리가 같다. 근데 거리 같다랑 원방의 형식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원방이라고 표현한 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거잖아. 너 솔직히 너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엄청 말은 똑같이 해도 방법적으로 완전 다르잖아. 네. 때리면 조용히 해. 시끄럽잖아. 그럼 시끄러워. 시끄럽거든?
중이됐지. 괜찮아. 반항하는데? 아. 수식은 뭐죠? 한번 확인해 볼까? 아니요. 어디 갔어요? 우리 원래 숙제 부분하고 원방하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줘야 되는데 그럼 오늘 숙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직사각이 나온 거 다. 그거만 주세요. 그 다음에 원방은 조금 미리 해놓는 게 나을 거야. 오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겠지만 조금 미리 하라고 다 하는 건 똑같네. 뭐? 조금 미리 하라고 하는 건 다 하는 건 똑같네. 아니에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어? 맞았어요? 46문제밖에 안 되네. 맞았어요? 뭐가 46문제만? 원방이 사실 있는데요. 746번에 정답은요? (1번)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8. 2번 외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루트 5. 자, 747번 정답은요 1번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2번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일단 747번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기적으로. 그리고 그 두 개가 다 되면 751번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밑에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다음 몇 번 하려고요? 751번. 여기가 좋아하는 문제 750번이에요. 사이클링. 네? 한옥이 있대잖아. 언제기랑 추워요. 네, 751만큼 어. (51번은) 어려워서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헛짓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
51번 50번 말고. 근데 750번에 꽤 가능해요. 어떤 게? 그러니까 T를 지나는 직선이 주선분 A, B, A씨가 동시에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상 안 되지 않아? 이게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못하는 건가? 내가 한식 세금을 알겠지? 어, 750번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51번. 상원? 아, 잠깐만요. 잘못. 딱 이거구만. 그럴 수 있네요. 기울기 나오죠. 51번 답이 뭐예요? 28? 28이요? 응. 왜 28이라고요? 그래! 아니지 않아요? 아니 51번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은 아니다라고 그래. 응? 아니에요. 아 니네 거기 있는 각 잘 봐봐. 거리의 제곱이지. 그러니까요. 맞네요. 오. 그렇게 계산해서 안 나왔는데. 니네 2루트 10이라고 썼지. 네. 지들이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고 있어. 아, 이루트 시그널 왜안 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이라고. 우리 대구이란 말이 어디 있는 시계 아. 시계 이 시계 x, y와 3, 1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원은 이렇게 2, 마이너스 2가 중심인 이러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3,1이라는 점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원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최대 초소니까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그럼 루트 10 플러스 2가 최대 거리 루트 10 마이너스 2가 최소 거리 따라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해줘라. 이게 751번. 혹시나 헛짓할까봐 해보라는 거야. 헛짓할까봐. 이런 거. 몰라. 상상을 초월하니까 언제나. 자, 아시겠죠? 네. 자, 넘겨볼게요. 원과 점 또는 직선 사이의 거리. 지금 한 얘기의 확장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이 752번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와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 문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설레임. 뭐? 자, 2점 3,6으로
자, 좌표면 위에 있는 두 점 A, B가 있다.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요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 5,2 5,2, 3,6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원하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 자, 이 경우는 이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중심에서 그어준 다음에 요게 최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0,0에서 이 직선, 즉 선분 AB의 직선의 방식은 y는 2증가할 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 즉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루트 5분의 12가 될 거고 거기에서 반지름 뺀 게 높이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5인가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1번은 쉬워. 근데 아름다운 문제가 2번이죠. 이 2번 문제의 이 중선 정리를 썼을 때 이 아름다움 진짜. 그러니까 중점을 M으로 잡고 이렇게 여기 점 P라고 하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되냐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언제 최소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아니 누가 이걸 보고 이게 이걸 생각해? 응? 안 그냐? 그죠? 그래서 AM은 고정된 값이에요. AM 여기가 4,4니까 이거는 5라고 고정된 값이야. 이렇게. 그럼 PM이 최소가 되면 되니까 PM이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원에서 한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따라서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주면 최소값이 4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근데 실제로 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구해줄 수까지 있겠지. 저 중선 정리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풀이를 모르면 한참 헤매게 되는 문제. 어제는 이제 학생 하나가 걔가 거의 1학기 때는 4하고 5 사이 등급이 4하고 5 사이였는데 그래도 2학기 때 3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2, 1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냐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애들 몇 명 이름을 얘기해. 야, 걔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아느냐. 걔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미친듯이 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생각을 하냐. 욕심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걔네들은 진짜 수년 동안 안 놀고 학원 다니면서 주 최소 3일, 많이는 바쁠 때는 주 5일 수학만 막 그렇게도 해오던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기나긴 세월이 필요하죠. 그들이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한 따라잡긴 더욱더 힘들 거고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약간의 기회는 생기겠지.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해줘야 돼. 많이 해야 돼. 괜히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그거야. 아,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아,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하지. 아, 난 해도 안 되는 거 같아. 쓸데기 없는 핑계.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모르지만 열심히 했는지만큼은 자기가 제일 잘하지. 진짜 그게 딱 맞아.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 못해. 그래서 저기 뭐야, 꼭 시험 기간 되면은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어젯밤에 더 보고 잤어야 되는데 아니면 막 이런 되게 막 그런 애들 있어요. 시험 보기 전부터 핑계 대요. 내가 시험을 볼 건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난 그러면 그럼 뭐 달라지나? 그런 말 할 사이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이 한 문제가 그 유형의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원과 직선,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전부 다 중심 가지고 넣은 거야. 라는 거.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754번 같은 경우는 직선하고 원도 안 돼? 오케이. 그러면 포물선. 곡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54번 해보세요. 신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놓고 53 기다릴 거야. Here I stand for you. 지금 보이는 대신 마왕 신해철 해봐. 대수적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그렇게 풀기 전에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야. 확인받는 거야. 일단 네가 해보고 쌤 이거 답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
감사합니다. 틀렸어. 시계가 아니야. 그럴 수 없대. 중심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 1을 빼면 돼. 0,1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시제곱에 대한 보기차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은 이게 된다고. 곡선과 곡선이라고 해서 막 다르게 풀어야 될 것처럼 막 접선 양쪽에 접선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보이차 시간대로 이상이 들어가지고 보이차 시간대로 만나고 평행 이동 시켜. 선생님 이렇게 시키면 평행 이동 시켜 1차항이 없어지게끔 하면 되잖아. 아시는 뭘 아쉬워? 다른 방법 아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차피 1차항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저런 완전 정식 만들어낼 수 있어. 오케이? 뭐 억울해? 네. 자 재밌죠? 재밌잖아. 이쯤에서 한번 쳐줘야겠지?